내가 쭉 보니까 내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항상 뭐든지 처음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문법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옛날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교재에 의한다면 언제부터냐 이게 지금 220쪽? 226쪽부터 시작했구나. 지금 우리가 이만큼 뛰어넘는 거예요. 늘 226쪽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366쪽부터 시작합니다. 한 140쪽을 뛰어넘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부터 쭉 해오면 지금 이쯤 되면 몇 주차 정도가 있냐면 한 6주차. 6주차 정도 되죠. 6주차 정도 되고 이제 6주 오면 이제 7, 8, 그죠? 2주 만에 이제 끝내버리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까 교육론 할 때도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내일 또 문학 할 때도 그 이야기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 수업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영역별로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서답형부터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일종의 뭐라 할까 늘 해왔던 어떤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한 6주차 정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교육론 할 때 말한 것처럼 여기는 2022 정도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지막 주 가서 남은 3개 연도 정도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전체 영역을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매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하다 보면 또 앞쪽으로 넘어와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그때는 가봐야 알겠죠. 내가 확신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아마 일찍 다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문법은 나왔던 게 또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죠? 그렇다 해서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에 서너 말음이 오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높임 표현이 나온다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피동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문법에서 틀리면 아깝잖아요. 왜, 그죠? 여기서는 대부분 다 맞추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감점이 0.5점이라 되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 탐구해도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문법은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서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 내 직강에 온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더라. 저번에 오래오래 할 때 보니까 예문 분석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대부분 다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보면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예전에 어떻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다 하는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중시되었던 것이 지금 중시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중시되었던 거는 하고 지금하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을 따져보면 저런 것들도 다 중요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중요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하는 그리 싶은 것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하는 문제를 틀리면 아깝잖아요. 왜, 그죠?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입형을 보면 특히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은 문법이 2017년, 18년 입중 가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어려워지고 그 무렵쯤부터 해서 문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죠. 그죠?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공부할 때는 역시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나머지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잘 맞추면 되니까 있잖아요. 잘 탐구하면 되는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것도 교육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답을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쓴 답을 예시답 합기생의 답안 맞춰가지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썼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심히 예문을 분석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사실 이런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만큼 좋은 건 뭐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습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출력을 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예시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눈이 아무래도 답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출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OT 때 내가 1시간 내내 떠드는데 오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6쪽 가겠습니다. 현대국문법. 한 2주, 오늘 목표는 현대국문법 끝내기. 빨리 해서 끝내면 그걸로 끝이고, 오늘. 못 끝내면 다음에 하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2014학년도 A05번 문제입니다. 그 당시 서답형 때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걸 떠올리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여러 개의 어문 변동이 나타난 국어 단어의 발음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어문 변동의 유형을 각각 쓰라. 이 돼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문법 이런 걸 보면 생각하지 못한 걸 답쓰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 문제도 예전에 틀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틀린지 아세요? 발문에 보면 변동의 유형을 쓰라 했잖아. 이 변동의 유형을 안 쓰고 어문 변동을 쓴 사람들 의외로 많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발문을 문법은 꼼꼼하게 따져보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변동의 유형이잖아요. 그죠? 자, 보면 불여우가 불여우 되면서 A가 뭐가 들어가요? 니은이 첨가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불여우 발음하면 뭐가 돼요? 니은이 리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어마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꽃잎 할 때 보면 치엇이 디귿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파열화마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디귿에서 꽃잎 되면서 D 단계를 거치면서 니은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첨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디귿이 뭐가 돼요? 니은이 됐으니까 비엄하다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위에 보기에서 1과 2의 어문 변동 중에서 A와 D는 음의 뭐가 된 거야? 첨가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 첨가, 교체.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들이 수능 문제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에 있거든요. 맞잖아요. 국어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통국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게 느껴지냐면, 어문 변동 유형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도 어문 변동의 유형만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전에 문법은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 했어요? 우리가 말한 문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형태론과 동사론이 문법이잖아요. 왜, 그죠? 문법이고, 그 다음에 문법을 보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 다 분석식으로 봤어요. 분석식으로. 그러니까 맨날 보면 우리가 형태수 분석하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 분석하고, IC 분석하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문법은 어디서 출발한다 했어요? 담화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큰 범위, 담화, 글, 이쪽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날 대세입니다. 그 심지어는, 인지문법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대학원 다닐 때도 예전에
인지 문법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어렵더만요. 그게 진짜. 어려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하지 않아요. 이 형태론 분석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동사 분석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어려운데, 어쩌면, 인지 의미론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의 의미론하고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 여러분들 기억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가 완전 다릅니다. 인지 의미론은. 그리고 또, 의미론 하면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임진홍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그 인지 의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업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회에서, 기조 연설할 때, 기조 발표할 때도 들은 적이 있는데,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인지 심리학을 이야기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의미론도 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우리가 언어의 도상성이라 하잖아요. 왜? 제가 왜 도상성을 강조했냐면, 따지보면 언어의 도상성을 따지는 것도 결국 언어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학교 문법에는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는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문론을 공부할 때도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분석해서 이 어문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걸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된 책을 보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2014학년도 A 0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교사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억에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수는 내가 아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 영수는 내가 결석한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 똑같이 뭘 수식하고 있어요? 사실을 수식하고 있죠? 수식받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식하는 것은 절이다. 그죠? 절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행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관행절인데 1과 2는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자, 1과 2의 두 문장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특히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문장 먼저 관행절을 가지고 있나요? 있지 않나요? 하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두 관행절은 다르다. 이래서는 관행절이 수식하는 비수식어가 관행절 내에서 문장 성분이 되지만 양가로 2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죠. 이 말은 첫 번째 나오는 문장 밑줄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 관행절이란 말이고, 그죠? 뒤에 나오는 것은 동격 관행절이라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이가 1의 관행절에 기억이 없는데 그것이 비수식어와 같군요.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밑줄 친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야? 결여된 성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결여된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수식받는 사실이 보충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가로 1과 같이 같은 유형의 관행절에서는 니은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래 있습니다. 그럼 니은이 일어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당연히 동일한 내용의 성분이 있으니까 그 두 성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생략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의 답은 생략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억에는 아까 발문에서 기억에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쓰라 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 이래잖아. 어떤 사실을 안다 되니까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014학년도 A 0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국어의 어문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자, 고려 사항에 볼게요. 최소 대립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보니까 두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하나의 소리가 차이 남으로써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의 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최소 대입상. 여기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만약에 쌀과 살이 있다 할 때 무슨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R이라고 하는 중성과 종성의 조건이 동일하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의미 차이를 가져온 것은 쌍시옷과 시옷의 의미 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럴 때 쌀과 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소 대립 관계에 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채소 대립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무는 뭐가 돼요? 어무는 쌍시옷과 시옷이 어문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 음성적 유사성입니다. 하늘의 혓과 땅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음성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두 소리는 서로 다른 어문이 된다. 그렇죠, 그죠? 그 말대로 한다면 혓과 영은 각각 음문이다 볼 수 있죠, 그죠? 각각 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 보니까 바다의 비읍하고 어부의 비읍하고 어업의 비읍에 대한 이야기인데 옆에 보면 발음이 다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발음 기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소리가 동일한 환경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소리가 결코 동일한 환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상보적 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뭘로 인식합니까? 하나의 어문을 인식하죠, 그죠? 예, 어문 표시는 어떻게 한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어문 적어보라고. 응? 어문을 적어보라고. 응?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입니다. 동형성에 대한 이야기 있다, 그죠? 어문이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체계적 대칭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체계를 이룬다라고 했죠, 그죠? 체계적 대칭관계. 예시에서 평음, 격언, 경음의 대립 양상이 영국의음뿐 아니라 양순음에서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역, 키역, 쌍기역은 영국이니까 뭐가 돼? 양순음은 뭐가 있어요? 비읍, 피읍, 쌍비읍이 되겠죠, 그죠? 그걸 답하면 되겠죠. 이 동형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관속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상관속. 자, 그 다음에 367. 은근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단어 하나에 집착하게 되겠구나 하는 느낌 되죠, 그죠? 이것도 양순음이란 말에 집착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왼쪽에도 보면 A06번 문제도 문장 성분. 그 왼쪽에도 보면 A05번 문제도 변동의 유형. 그죠? 이런데 좀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학년도 A08번 문제. 다음은 반의 관계에 대한 학습 자료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 성분에서만 대립할 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장기와 까투리가 있다면 얘들은 플러스 세고 플러스 꽁이라면서 동일하잖아요. 왜 그죠? 물론 뭐 더 나간다면 뭐가 돼요? 플러스 동물이고, 그죠? 플러스 짐승이고 막 이렇게 쭉 나올 거잖아요. 왜? 플러스 생물이고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기가 뭐가 돼요? 장기 숙권이잖아요. 왜? 장기가 숙권이고 까투리가 바로 뭐가 돼? 암컷이 되죠, 그죠? 이번에 수능 완성에 장기전 시험에 나오지 안 나왔더나? 나왔죠, 그죠? 봐야 됩니다. 장기전 시험 수능 완성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 산문이 좀 상관성이 높습니다. 응? 고전 산문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하고 임고하고 상관성이 높다고요. 고전 산문이. 보라는 거는 좀 잘 봐두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어떤 단어가 니은을 가질 때 일대 다의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되어 있잖아요. 왜? 벗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의성을 갖잖아요. 왜? 벗다의 다의성이죠, 그죠? 근데 다의어적으로 쓰인다면 그 각각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반의어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게 됩니다. 착용, 몸통하면 벗다. 마이너스 착용이니까 벗다 말이잖아요, 그죠? 몸통에서 벗다. 그럼 플러스 착용, 몸통하니까 뭐가 돼? 입다, 이 되잖아요, 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다시 볼게요. 장기가 플러스잖아요, 왜? 까투리가 마이너스니까, 아까 장기가 숙성이라 했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숙성은 뭐가 플러스란 거야?
보통 이제 남성을 사진 찾아보면 성의 측면에서 남자를 이런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야. 그걸 동물에게 붙일 수 있나? 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수권이고 암권이잖아. 왜, 그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수일 수는 있겠지. 맞잖아. 플러스 수가 된다면 수암이 되겠죠? 실제 사진 찾아보면 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에서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쪽의 성이 되어 있어요. 구선 찾아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가 가까워요? 플러스 수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콩, 암콩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암콩은 할 때 암은 뭐가 되겠어? 생물에서 새끼를 배는 성이 이래 되겠죠? 그럴 때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는 플러스 수 하든지 아니면 수컷이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뭐, 거의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장기와 까투리가 뭐가 수컷이고 뭐가 암컷인지 모르면 또 틀릴 수 있겠다. 그죠? 별것도 아니지만 평소에 사진 찾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연에는 뭐가 들어가요? 다해성이 되겠다. 그죠? 예. 2014학년들은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368쪽 한번 볼까?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보기와 같이 전미 파생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미 파생어. 자, 멋쟁이, 바가지, 불거스름하다, 잡히다 이래 있다. 그죠? 거기 보면 멋쟁이는 멋 더하기 쟁이 이거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바가지는 박 더하기 아지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불거스름하다는 불거스름 더하기 하가 되겠다. 그죠? 잡히다는 잡다에 희가 들어가겠다. 그죠? 그게 됩니다. 양가로 1번의 공통점은 뭐 같아요? 밑에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료 1과 2를 통해서 전미 파생어는 파생의 기억과 어근의 기억이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면 알 수 있다. 이 돼 있죠. 뭐가 동일해? 그걸 따져보란 말이고요. 자, 다시 볼게요. 양가로 2번 안 가볼게요. 먹이, 얼음 이 돼 있거든. 먹다, 얼다의 이가 붙어 있고요. 높이다는 것은 높다의 이가 붙어 있고 정답다는 정에 답다 붙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가만 보니까 멋에다가 쟁이가 붙었다 해도 역시 명사가 되는 거잖아. 맞죠? 박에 아지가 붙었다 하더라도 역시 뭐가 돼요?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죠? 그럼 불거스름하다는 뭐가 된 것 같아요? 응? 불거스름이란 말이 있을까? 응? 찾아보질 않네. 내가 찾아볼게요. 불거스름하다의 어근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불거스름하다를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불거스름에 하다가 붙어 있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이제 불거스름은 품사가 뭔데? 응? 잘 모르겠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맞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가 붙는 것은 하는 어디에 붙습니까? 응? 주로 이제 명사를 용언화 하는 거잖아요. 왜? 용언화 접사를 하잖아요. 왜? 그죠? 용언화 접사를 한다면 불거스름이 용언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잖아. 그리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잡히다는 어떻게 될까요? 잡다가 뭐가 된 거예요? 잡히다가 된 거다. 그죠? 그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용언이다. 그죠? 그러면 양가로 1번의 공통점은 뭐란 거예요?
뭐라고? 품사가 바뀌지 않아요. 품사가 안 바뀐다고요? 네, 어근의 품사가 안 바뀌어요. 자,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멋에 쟁이가 붙는다 해서 멋이 명사인데 역시 명사돼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바가지도 박에 아지가 붙어서 역시 명사가 명사돼야 되잖아요. 그럼 불구스름 하다는 아까 뭐라 했어요? 모른다 했잖아요. 그럼 불구스름이 명사인데 하가 붙어서 그러면 영혼이 되었다 말이 돼야 되잖아. 그리 되면 품사가 바뀌었는데요? 응? 그렇잖아. 그럼 안 맞잖아, 뭐가. 응?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뭘 찾아보야 되냐면 북다를 찾아봐야 되겠지. 그죠? 북다를 찾아보면 으스름이 뭔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지. 맞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어? 나오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찾고 있나 지금? 응. 나오나요? 형용사로만 나와요. 접사로만 나와요. 그 북다라고 해서 hình 용사잖아. 왜? 그럼 으스름은 뭔데? 응? 한 찾아볼까? 으스름 그 자체가 명사로 돼 있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으스름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용사죠. 그럼 북다에 뭐가 붙었다는 뜻이야? 이거는 으스름하다가 붙었다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을 보면 모릅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사실 답은 쉽게 넣어버립니다. 의심 안 하고 풀면 답은 쉽게 나와요. 맞잖아요. 의심 안 하고 풀면 우리는 답을 쉽게 안다니까요.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의심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양가로 1번은 전부 다 뭐라 했어? 이런 원래 명사였는데 그 접사가 붙는다 해도 역시 뭐가 된다는 거야? 명사가 됐잖아요. 왜? 그죠? 그럼 이때 사용된 접사는 무슨 접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정적 접사라는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한정적 접사가 된단 말이거든. 한정적 접사에 의한 파생법을 뭐라 그래요? 왜 박수 말을 안 하지? 어휘적 파생법이라 한다고. 맞잖아요. 어휘적 파생법이라 하거든. 근데 양가로 2번을 한번 볼까요? 먹다에서 이가 붙어서 뭐가 되었어요? 먹다. 응? 양가로 2는 먹다. 동사잖아. 그 영혼이라 합시다. 영혼에 뭐가 붙었어요?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됐습니까? 명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접사는 이 어간의 품사를 바꿨네? 어근의 품사를 바꿨잖아.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지배적 접사라 하죠? 지배적 접사라고. 지배적 접사에 의한 파생법을 뭐라 그래? 응? 통사적 파생법이라 하지 않나? 맞죠? 통사적 파생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미 답이 나왔죠?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 보세요. 멋쟁이 바가지까지는 알겠어. 불구스름하다는 도대체 뭐지? 하가 영혼하 접사인데 그럼 불구스름이 명사란 말인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찾아 들어가고 하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불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으스름하다가 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리 생각하면 뭐가 붙은가 알 수 있어요. 북다에 으스름하다 이렇게 붙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으스름하다 자체가 또 뭔데? 하나의 어근이 돼요. 또
맞잖아요. 어근이 되는데 으스름을 찾아보면 또 뭐가 있어요? 으스름이라는 단어가 있을 걸 아마? 네, 있었어요. 있죠? 거기에 뭐가 붙든 할 수 있어요? 또 하가 붙었을 수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앞에 있는 양가로 1번들이 공통적으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한정적 접사를 말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높다에서 이가 붙어서 높이다 된 것이고, 그죠? 정답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1과 2를 통해 전미 파생어는 파생어의 기억과 어근 기억이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됐나요? 파생어 뭐? 파생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동일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은 품사란 말이 답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A와 B를 통해서 잡히다, 높이다, 이걸 통해서 전미사 파생어 중에는 그것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에 무엇이 돼? 전미 파생어 중에는 그것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뭐뭐가 그 어근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뭐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럼 잡히다 해볼까? 어근이 잡다잖아. 잡이 어근이잖아요. 이게 어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희가 붙어서 잡히다 된 거잖아요. 왜? 그죠? 그 잡다는 뭐가 돼요? 누가 무엇을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잡히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또는 무엇이 누구에게 잡히다 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통사 구조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사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통사 구조. 그래서 그 어근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통사 구조와 다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역시 이제 높이다도 비슷한 경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보면 잡히다는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잡히다는. 그 다음에 높이다는요. 타동사가 되잖아요. 왜, 그죠? 맞죠? 네. 예, 그렇게 됩니다. 동사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2014학년도 A 서술 서공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인칭대명사 그와 제기대명사 자기의 선행명사구 조건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이고, 보기는 자료 1과 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행명사구 조건을 학생이 정리한 결과입니다. 보기가 정리한 결과입니다. 자료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명사구가 무엇인지 각각 쓰라. 이를 근거로 보기의 내용을 수정하라. 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말들을 한다면 위에 있는 텍스트의 1과 2를 그냥 분석해보면 알겠다. 그죠? 자, 가를 보면요. 영수는 동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봤다. 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밑줄 친 그가 뜻하는 것이 뭐냐를 따져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는 영수를 I라고 동수를 J라 한다면 그는 뭐가 돼? I도 되고 J도 되고 문장 밖에 있는 제3의 인물도 되겠지.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될 것입니다. I도 되고 J도 되고 문장 밖에 있는 제3의 인물도 될 것 같다. 나를 볼게요. 영수는 동수를 자기 사무실에서 봤다. 이 돼 있죠. 그죠? 이때 자기는 I도 되고 J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되나? 영수는 동수를 자기 사무실에서 봤다. 응? 영수밖에 안 돼요. 응? 영수는 봤다는 거야. 동수를 봤다는 거야. 어디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영수만 됩니까? 그러면 영수가 될 수도 있고 동수도 될 수 있어요. 영수만 됩니다. 예. 영수는 동수를 자기 사무실에서 봤다. 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가를 보면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순이도 좋아한다. 일단은 양가로 1번을 보면 가는 선행맹사구 외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나의 노는 자기는 뭐가 돼요? 문장 안에 선행맹사구를 다시 받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장 안에 선행맹사구를 다시 받는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걸 알 수 있고요. 이에 가는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순이도 좋아한다. 이래 있죠. 이때 그는 누구 뜻할까? 좋아한다는 것이 서술어잖아요. 왜? 똑같은 서술어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주체가 동일하단 말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영수가 동수를 좋아한다. 영수를 I를 한다면 그는 순이도 좋아한다 할 때 좋아하는 주체가 I인 영수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동일 문장이 아닌데도 선행 문장의 선행 명사구를 대신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는 순이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는 근데 비문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왜? 아까 우리 앞쪽에서 자기는 반드시 어디 분대했어요? 문장 안에 선행명사구를 대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리고라고 되면서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잖아요. 왜? 그래서 동일 문장이 아니잖아요. 왜? 맞죠? 그러니까 선행 문장에 선행명사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비문이 된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보면 그와 그것의 선행명사구는 동일한 문장 안에 있다. 이는 어때요? 틀리죠. 동일한 문장. 그는 여러분들 밑에 양가로 이에 가에 있는 것처럼 선행명사구 말고도 또 뭐가 동일한 문장 안 말고도 뭐가 있어요? 선행문장 아닐 수도 있잖아. 선행문장 아닐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 안 외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선행문장 아닐 수도 있다. 됐나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기는 자기와 그것의 선행명사구도 가였다. 이거는 맞지 않나요? 이거는 자기와 그것의 선행명사구도 그렇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문장 안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죠. 이해됐습니까? 동일한 명사구는 안에 있다. 동일한 문장 안에만 있다. 이해했습니까? 동일한 문장 안에만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예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발문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자료의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명사구가 무엇인지 각각 쓰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읊었던 내용 그대로죠. 그죠? 답하면 됩니다. 그는 제3의 인물. 그는 영수 또는 동수. 자기는 영수를 선행명사로 가진다. 뭐 답안이 이처럼 해야 되겠네. 그죠? 네. 맞나요? 동수. 이것도 좀 빠진 것 같다. 이거는 제3자가 빠지는데요? 근데 제3인물은 왜 빠진 것 같아요? 선행명사구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3인물은 선행명사구가 상관없잖아요. 왜? 그래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자료의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명사구가 무엇인지 써라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해 안 됩니까? 아까 우리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텍스트를 통한 분석이고, 위에 발문에서 요구한 것은, 그와 자기의 선행명사구가 뭔지를 쓰라 했잖아. 그 선행명사구가 뭐를 쓰라 했는데, 제3인물이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데 썼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가 더 작업이 잘 쓴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 이해했습니까? 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잡하죠? 이 문제 보니까 발문에서도 막 조건을 줘버린다. 그죠? 그렇잖아요? 발문에서 조건을 줘버리니까 이 발문의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4학년도 A 서술 0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칭 동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입니다. 우린 대칭 동사는 이미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뭐가 올 때, 와, 가와 같은 조사가 올 때, 맞죠? 대칭 동사가 오면 그 앞에 놓는 와, 가는 무슨 접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응? 단어 접속일 가능성이 높죠. 맞잖아요, 그죠? 대칭 동사 오면 와, 가는 단어 접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어 접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혼문장이에요, 그죠? 혼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문장 접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견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 하면, 결혼하다는 대칭 동사는 뭐가 돼요? 와, 가가 왔으니까, 그죠? 둘이 함께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 둘이 결혼했다, 이 말이 강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혼문장이 되면서 단어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죠? 철수와 영희가 놀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는 것은 대칭 동사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철수가 놀았다, 영희가 놀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면, 이는 와, 과가 뭐가 돼요? 문장 접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견문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저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접속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문법적 범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논다 하더라도 대칭 동사와 연관되어서 시험 문제 넣었으면 넣었지, 대칭 동사를 빼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와 순이가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그죠? 맥락에 따라서 우리 화형론이나, 알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는 담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맞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써있냐에 따라서 그들이 뭐일 수 있어요? 와, 가가 단어 접속일 수도 있고 문장 접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너는 이제 형태론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이러면 아예 담화론이나 이쪽 범주가 훨씬 넓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형태론이 좁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형태론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변형생성 이론이 있잖아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나? 응? 한 문장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 문장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문장의 범주에서 그 문장이 어떤 범주에서 써있냐를 가져와서 설명해 버리면 변형생성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영수가 동수와 공원에서 만났다. 이 돼 있다. 그죠? 자,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만났다. 뭐가 돼요? 만나다는 대칭 동사잖아요. 왜? 맞죠? 그러면 와는 뭐가 돼요? 부사격 조사인데 함께 둘이 만났다 이 뜻이 강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영수가 만난 사람이 누구란 거야? 동수를 만났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왜? 됐죠? 만약에 여기서 만났다가 있는데 영수가 만났다 하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것은 동수와 하는 것은 필수적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 생략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필수적 부사입니다. 영수가 동수가 공원에서 놀았다 하면 뭐가 돼요? 놀았다. 그러면 영수가 공원에서 놀았다 해도 문장이 되잖아요. 왜? 동수가 공장에 놀았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수가 공장에 놀았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수의적 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는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만나다는 것은 대칭 동사이고 놀았다는 것은 대칭 동사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와가 쓰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만났다 할 때는 어떻게 돼? 이 와는 뭘 연결해 줍니까? 문장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뭐뭐와 뭐뭐가 이 됩니다. A와 B가 맞죠? 저런 문장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B는 어떻게 돼요?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놀았다면 영수가 어디에서 놀았다, 그리고 동수가 어디에서 놀았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물론 이것도 더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이 둘이 함께 놀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죠. 말 못하진 않잖아요. 왜? 근데 그거는 형틀에서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맞죠? 굳이 그걸 다룬다면 이거는 중의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성질이죠. 이해했나요? 그렇잖아요. 둘이 만났을 수 있잖아요. 왜? 둘이서 놀았을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중의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정도 해두고 보기에서 뭘 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일을 참고하여 필수적 부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의 특성을 언급하라. 이래 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동수와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된다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문장에서 꼭 필요하니까 필수적 부사하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만나다라는 것 자체가 대칭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료의 양가의 일을 참고하여 문장의 중의성 여부를 언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앞쪽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한데 이해 가는 중의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해 가는 중의성이 없죠? 이해 나가 바로 중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끝났나? 자, 예시답안 1을 보겠습니다. 가는 동수와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고 필수적 부사다. 동수와가 필수적 부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동수와는 필수 성분이 아닌데 필수적 부사는 부사어 중 문장 구성의 필수적이고 부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성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해 가를 보니까 만났다가 대칭 동사이므로 영수와 동수가 전체가 주어이고 중의성은 없다. 이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았다는 대칭 동사가 아닌데 영수와 동수가 함께 공원에서 놀았다는 의미와 영수와 동수 각각이 공원에서 놀았다는 의미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중의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예시답안 2번 보니까 접속조사 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가는 가에서의 와는 단어 접속조사로서의 기능하고 두 단어를 동등한 자격으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따라서 가는 영수와 동수와 함께 놀았다는 의미만 가진 데 비해서 이 나의 와는 단어 접속 또는 문장 접속한다. 이래 있죠. 그죠? 그래 하기 때문에 영수와 동수가 함께 또는 각각 공원에서 놀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 뭐 어느 쪽으로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명확하게 하려면 답안 2처럼 해도 하는 게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답을 할 때 보기 1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료 1을 참고하여 필수적 부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의 특성을 언급하라 했잖아요. 왜 그죠? 이게 필수적인지 필수적이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발문 자체에서 대칭 동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했으니까 답을 서술해 가는 과정에서 양가로 1도 뭐 해줘야 돼요? 대칭 동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점 접근하지 말고 답안 2처럼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했죠? 자, 2015학년도 A04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학년도 그만 풀고 있었네요. 다음 발음을 참고하여 보기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숙면, 반불, 등려, 잡념 이래 있다. 그죠? 다 비어마에 대한 설명이네요. 한결, 이거 조미치 동화죠? 네, 조미치 동화네요. 굳이, 같이 하는 것은 구경마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자, 1부터 3에 적용된 어문 변동은 공통적으로 동화 현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양가로 1에 적용된 어문 변동은 기억이 바뀐다는 점에서 2에서 적용된 어문 변동과 다르다. 뭐가 바뀌었어요? 좋은 방법이 바뀌었죠. 1과 2는 1은 특히 자음에 의한 자음이 동화잖아요. 그죠? 3은 모음에 의한 자음 동화입니다. 그래서 동화조와 비동화조의 차이도 있다. 그죠? 자, 일단은 어문 변동은 기억이 바뀐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2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 다른데 또한 양가로 3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 동화주인 모음 2가 속해 있는 형태소가 니은이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뭐 국영화의 정의에 있잖아요. 왜 그죠?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왜 그죠? 형식 형태소. 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맞죠?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뭐 이 2015학년도 A04번 문제는 단순한 것 같고 은근 2014학년도 문제는 8문이나인데 은근 조건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생각보다 답 쓰는데도 조금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 들어요? 어? 아닌가? 별것 아닌가? 어? 말이 없어. 아휴, 또 좀 쉽시다.